수고 많으십니다. 조건 의원입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소위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더로 평생 국정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예측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종 불확실성이 증폭되기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유동적인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아직 백지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선체적으로 당론과 기름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당선자 측의 그 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것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금년만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100여 차례 이상을 이제 집중적으로 만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그 정책을 북한 문제에 포함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그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고위급에서 또 여러 가지 급 레벨에서 이러한 그 조율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그 지난 70년간 유지해왔던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또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또 좀 전에 또 다른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양국 간의 그 경제 관계가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포괄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그간 주장한 대외 정책의 기초를 전통적인 공화당의 방안과는 배치됩니다. 트럼프는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나 방위 분담, 재협정을 통해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 안보 우산에 부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는 판이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비관세 장벽과 통상 편법의 극단적인 보호 무역주의를 대응하자고도 합니다. 장관님은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실현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또 이행되는지 하는 걸 면밀히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100일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분명하게 제기된 것은 TPP는 이제 아마 대선 과정에서 얘기한 것에 따라서 이제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만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좀 그대로 이행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뭐 가능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글로벌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고위인사들과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의 입장을 계속 개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 분위기가 내부 지향적으로 바뀌고 트럼프의 국제주의에서 고립주의로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선회하자고 하는 것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설령 고립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동맹을 폐기하고 싶어 하더라도 우선 미국 내 제도적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언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4부라고 알려진 싱크탱크의 합의도 유도해야 합니다.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확고히 자리를 갖고 있는 의회, 언론 그리고 싱크탱크라는 세 개의 축을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의 규전 주장보다 어느 정도 완화된 절충점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충분히 스코어하고
트럼프 총 행정부의 선택 마무리하시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 행정부의 정책이 행정부만이 아니고 의회 또 각종 연구소 등을 의회 입장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회 내 이제 코리아 코커스 등 친한 세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신행정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그 여러 가지 풀러 전 이사장을 포함해서 저희와 가까운 많은 고인사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저도 스스로 다양한 기회에 또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그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광범위하게 또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핵심 진영이 짜입니다. 예. 이들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외교부와 준비 대상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 라인 구축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 잘 들었는데요. 장관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것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한마음이 돼가지고 강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진 노선의 무모함을 깨닫고 하루빨리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는 길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준다면은 그게 목적이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게 목적이고. 기본적으로는 우선 그것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북한을 고립 압박하고 또 북한이 어떻게 하면은 아프게 할 수 있느냐. 이 제재 지금 이 보고서 상의 어떤 목적은 북한이 얼마나 아파하느냐가 마치 제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어떤 지표인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서술이.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의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네,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어떤 비핵화의 길로 가는 거는 국가의 하나의 대전략이 있고 거기에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수단들이 망라가 돼가지고 이게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수단들이 배치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우리가 가야 될 목적, 목표를 잘 달성하느냐. 그런데 북한이 아파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게 국가 전략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안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내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큰 전략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한반도의 평화가 더 공고화되고 궁극적으로 통일가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김정은 시대의 전략을 더욱더 이제 거꾸로 가는 전략을 취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이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어떤 경로라고 보시는 것이죠. 이 보고서의 서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번에 이번이 채택이 됐고 또 앞으로 또 추가로 채택이 되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공통인식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자, 이 외교라는 거는 현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국제사회가 그렇고 상황 인식이 그러면은 관리만 하는 게 외교부냐? 그런 걸 잘 유지만 하는 게 외교부나? 아니죠.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비회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목표지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책임지는 집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저희는 이제 목표도 다 있고 또 로드맵도 있고 저희 비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이 과거 2차 대전 이전에 히틀러를 포함해서 파시스트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한쪽에 확신을 갖고 한쪽으로 몰고 나갈 때에는 강한 그런 힘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
그 평화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정상 외교에 대해서 연간 계획한 정상 외교가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떤 보완 대책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지금 지난 금년 11월까지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은 게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이제 10월 달 정도 돼 되게 마무리가 됩니다. 대부분이요. 물론 이제 저희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외에는 주로 이제 그 외교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레벨에서의 그 우리 외교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더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 탄핵표 발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예정된 특별한 정상 외교가 없기 때문에 설령 이 국내 정치 상황이 위중하다 할지라도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제가 그런 그 같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금년도 이제 외교 일정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다 이제 소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한일 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까지 그 일본 측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넣어주시죠. 시간 다 됐습니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1분만. 네. 저기 장관께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에. 뭐 저는 이제 이 외교 업무의 성격 때문에 행사도 많고 그래서 뭐 비교적 자주 보고 드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제가 아마 그 어떤 행사 관련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행사 관련해서 그러면은 저기 최근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라든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나 이런 국가의 중요 그 안보 정책 이 중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뭐 저 외교부가 전적으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도 합니다만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NSC에서 여러 차례 그런 한일 협의를 정보보호 통해서 협정 체결에 대해서 NSC가 최근에 연락 결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지막 그 회의에는 이제 물론 총리제 회의가 있어서 저희 외교국방 통일장관들이 이제 총리제 회의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포괄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그간 주장한 대외 정책의 기초를 전통적인 공화당의 방안과는 배치됩니다. 트럼프는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나 방위 분담, 재협정을 통해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 안보 우산에 부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는 판이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비관세 장벽과 통상 편법의 극단적인 보호 무역주의를 대응하자고도 합니다. 장관님은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실현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또 이행되는지 하는 걸 면밀히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100일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아직 백지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선체적으로 당론과 기름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당선자 측의 그 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것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금년만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100여 차례 이상을 이제 집중적으로 만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그 정책을 북한 문제에 포함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그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고위급에서 또 여러 가지 급 레벨에서 이러한 그 조율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그 지난 70년간 유지해왔던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또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또 좀 전에 또 다른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양국 간의 그 경제 관계가 이것이 수고 많으십니다. 조건 의원입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소위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더로 평생 국정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예측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종 불확실성인 중폭되기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유동